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습도로 식물의 성장을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식물을 키워 식물 성장 시 상승하는 습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습도 데이터를 통해 식물 재배기의 습도가 상승한 구간을 찾아보고 관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습도와 공기 순환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식물의 광합성과 습도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식물의 광합성을 알아보면서 온도와 습도 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니? 실내 습도보다 식물 재배기의 습도가 높아요. 환기를 시켜도 다시 높아져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성장하는데 광합성을 하면서 수분을 내보내기도 해. 광합성을 통해 나온 수분이 모여있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갈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식물이 클수록 습도가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지. 상추도 크느라 습도가 높아진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도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 좋겠지? 빨리 환기팬으로 습도를 조절해줘야겠어요.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고 물은 수증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켜도 식물 재배기의 습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많은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성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광합성과 습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울창한 나무숲이 있는 수목원에 가면 나무들이 숨을 쉬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나무들이 사람처럼 숨을 쉬는 것일까요? 광합성이 나무들이 숨을 쉬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할까요? 광합성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 빛이 필요한데 뿌리로 물을 공급받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햇빛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빛을 만나 광합성을 하면 산소와 물, 포도당이 생깁니다. 포도당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산소와 물은 식물의 잎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울창한 나무숲에 가면 습도가 높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도 호흡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만 사람처럼 호흡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을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광합성은 빛이 비칠 때 잎에서 주로 일어나지만 식물의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하루 종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지만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식물 전체로 보면 식물이 호흡을 하며 내보내는 이산화탄소보다 광합성을 하며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이 더 많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빛의 세기가 약하면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해도 일정한 빛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0.03%인데 빛의 세기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적으면 광합성을 할 수 없고 농도가 높으면 남은 이산화탄소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성장하기 위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식물은 성장을 멈추거나 시들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의 광합성은 식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산소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연료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없애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기 정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700배에 달하는 밀림으로 전 세계 산소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람들이 아마존의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고무나무, 사탕수수, 벼, 콩 등을 재배하면서 밀림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제를 불러온 다음 전체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제에는 해와 물통, 구름이 있습니다. 해를 클릭해 볼까요? 해를 클릭하면 빛이 강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네요. 그리고 습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를 클릭해 멈춘 다음 물통을 클릭해 보세요. 물통을 클릭하면 습도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구름을 클릭해 해를 가려봅니다. 해가 가려지면 온도가 내려가고 습도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해를 클릭해 온도를 올리면서 물통을 클릭해 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클릭해 온도와 습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빛과 물, 공기의 순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는 10분마다 센서에서 온도와 습도 값을 읽어와 데이터로 저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식물 재배기가 온도와 습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성장 속도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 식물 성장에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을 알 수 있답니다. 식물 재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식물 재배기의 제어 페이지에 접속한 후 데이터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시작 일시 설정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시작 일시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의 종료 일시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파일을 모두 내려받으면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한 식물을 재배하는 동안 식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숲에 가면 도시에 있을 때보다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잎을 통해 산소와 수분을 배출하는데 이때 배출되는 수분이 주변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숲속에서는 상쾌한 냄새가 나죠. 이것은 식물이 분비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의 냄새 때문인데요. 피톤치드는 식물이 내뿜는 살균성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피톤치드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균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식물 재배기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온도와 습도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합성을 위해 LED를 켜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하면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집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만약 아마존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구에서 생산되는 총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아마존이 줄어들면 산소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줄어들게 되어 지구온난화는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식물의 광합성이 무엇인지 알고
광합성이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